예. 모빌리티 팀 조이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AI 반도체는 사실 뭐 전력이라든지 스페이스 같은 거 공간 그런 제약이 없는데 엣지 컴퓨팅용은 아무래도 전력도 작고 스페이스도 굉장히 작아서 더 난이도가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흔히들은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엣지 환경이 배터리로 동작하고 또 이제 공간 제약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유, 그럼요. 오히려 훨씬 또 이제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차이스 반도체 시스템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한 달 한 달 빠르게 성장 중에 있고요. 지난 7월에는 저희가 이제 10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으면서 시제품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NPU하고 AI 반도체하고 네. 같은 건가요? 거의 이제 같게 사용되는데요. 이제 NPU라는 용어 자체는 보통 이제 CPU, GPU라는 용어가 예.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거와 이제 매칭돼서 나오는 게 NPU이고 예. 뉴럴 네트워크.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만든 반도체가 AI를 전용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AI 반도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대규모 병렬 곱셈 프로세서 네. 뭐 이렇게 해도 그게 GPU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NPU가 되면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 병렬 프로세스는 똑같은데 예. 그 GPU는 조금 더 제네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냥 행렬 처리를 제네럴하게 해주는 거고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만이 가지는 특징만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주는 게 조금 더 특화된 반도체가 AI 반도체 NPU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컨볼루션 프로세싱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컨볼루션 프로세싱. 네, 그리고 이게 시장이 큰 만큼 굉장히 국내 경쟁자들도 많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모빌리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일단은 이쪽 분야를 어떻게 보면은 2013년이라는 굉장히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거의 연구가 안 되고 있을 때부터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이제 다양한 좋은 실적들을 내왔습니다. 가치 성능 테스트를 근데 엣지는 엣지대로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대로 벤치마크 해야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직접 비교는 힘들고요. 뭐 이제 그래서 뭐 각각의 또 매트릭이 다르다 보니까 네, 직접적인 비교는 좀 힘들다고 보죠. 그 컴퓨터 공학과에 많이 이제 가고 인력들이 또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내에는 펜루스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죠. 성공 사례가 많이 예. 나와야 이게 좀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갖고 나서 시연을. 네. FPGA라는 칩에 저희 NPU 설비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GPU 같네. 아, 맞습니다. GPU처럼 생겼고요. 예. 요 카메라 3개랑 하나의 이제 프로세서로 처리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진짜 그러네요. 예. CPU나 GPU로는 뭐 하나의 알고리즘만 실시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13개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방열판 그대로 붙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예. 작은 거는 뭐 이제 여기 조그마한 로봇이나 뭐 이런 CCTV나 이런 것들이 더 컴팩트하게 그러네요.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뭐 패턴도 조금 보여져 있고요. 네, 그러네요. 예. 아까 저기 그 네. 설계도 있는 네, 맞습니다. 무슨 그거 예. 거기서 보셨던 그죠? 네, 그거이고요. 저게 컨볼루션 클러스터 같다. 아, 네, 맞습니다. 둘, 셋. 파이팅! 대표님 오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면서 30대 젊은 창업가들을 만나셨는데 그 소회를 부탁드리고 이 향후 AI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구상 중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우선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왜 오게 됐는지 그리고 또 왜 이 사업이 유망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1호 공약으로 555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5개 분야의 초격차 과학 기술을 확보하면 5개의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5대 경제 강국 G5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것인데요. 관심 있게 보는
그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훨씬 더 시장이 큰데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진입하고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새롭게 AI 새롭게 AI 반도체 부분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이런 분야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진입해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반도체 부분들이 그 설계만 하는 공장은 없어도 설계만 하는 것을 팹리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부분은 그 인재만 있으면 우리가 쉽게 뛰어들 수 있습니다.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곳을 찾아왔는데 예상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가지고 뭐 세계적인 다른 대기업과도 지금 맞설 정도의 실력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제대로 잘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에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네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은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 과학기술 부총리가 이런 분야를 지휘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연구개발비를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또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병력 특례 혜택을 주는 것. 그 다음 또 네 번째로는 관련한 규제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 것. 이 네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만 잘 갖춰진다면 우리는 정말 세계 5대 강국에 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실 때 특히 어려운 부분이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요. 여기 좀 특화된 좀 대책이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인력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사실 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규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대학원, 정원을 교육부에서 통제합니다. 이것을 사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학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어서 필요한 인력들을 많이 뽑아서 양성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대학들에 대해서 지원, 장학금 제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유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현안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광주로 이제 내려가서 사과를 할 것 같은데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후보들 캠프들마다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 어떤 공약을 내세울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과학기술을 통한 5대 경제 강국이 되겠다는 그 공약을 내세우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후보들은 여러 지역별로 방문을 하는 아마 그런 일정을 세우고 있는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선대위원장 선임 혹시 언제쯤?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캠프를 먼저 지금 꾸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의
인력들을 전부 모으고 기존의 여러 시도당들 이렇게 체계를 잡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그 형태가 갖춰지면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나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그 지금 지적에 문재인 정부에서 소신껏 다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못 들었어요. 다시. 그 예.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예. 부모님이 그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예.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소신껏 다 했다고 경제부총리 시절에 그렇게 예.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예, 뭐 소신껏 일하셨다고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소신대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